국민건강보험의 이해.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잘 알고 계신 것 같지만 막상 진료비 계산서를 보면 요양급여니 비급여니 항목도 많고 이해하기가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기획을 통해 진료비 계산서상의 본인 부담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봄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본인 부담금 산정 기준. 진료비 계산서의 여러 항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항목이 있는데요. 바로 본인 부담금 항목입니다. 그럼 먼저 본인 부담금 산정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인 부담금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고객이 부담하게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의료비 구성을 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급여 부분과 그 나머지 본인 부담분, 그리고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실손의료보험은 일부 사유를 제외한 대부분의 본인 부담금을 보장합니다. 그런데 이 본인 부담금은 어떤 진료를 받는지 또 어떤 병원에서 받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 납세자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보편 타당한 진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려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쌍꺼풀 수술같이 꼭 필요하지 않은 수술을 한 경우에는 한 푼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본인이 수술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감기로 인해서 진료를 받은 경우는 진료비가 5,000원이 나와도 2,500원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줍니다. 즉 진료의 내용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감기 증상으로 병원을 가더라도 어떤 급의 병원에 가느냐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또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감기로 A란 고객은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B 고객은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면 큰 병원에 간 고객은 5,000원의 진찰료 중 2,5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동네 의원으로 간 고객은 진찰료 5,000원 중 1,5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네, 이것은 불필요하게 큰 병원을 가는 의료 수요자를 제한하기 위함인데요. 정작 급하고 위중한 환자를 받아야 하는 큰 병원에 감기 등의 환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는, 즉 환자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이렇듯 본인 부담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점을 잘 이해하셔서 고객들에게 가벼운 감기는 가까운 의원으로 또 물리치료 등은 물리치료 전문 병원으로 가는 것이 그동안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한 푼이라도 더 챙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진료를 받았으며 어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느냐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별 본인 부담금 산정 기준 및 비급여 내역. 네, 그럼 병원 급에 따라 본인 부담금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다르고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지 않는 비급여 내역은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의료기관은 병상수에 따라 구분이 되는데요. 병상수가 29개 이하면 의원, 병상수가 30개 이상이면 병원, 병상수 100개 이상이면 종합병원이라고 하고요. 종합병원 중에 시설, 의료인수, 서비스, 진료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선정하는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한편 의료기관별 본인 부담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진료비 총액에 급여 비용 총액과 진료비 총액을 뺀 금액의 60%를 더한 금액이 본인 부담액이 되고 동지역의 종합병원은 급여 총액의 50%, 읍면지역의 종합병원은 급여 총액의 45%가 됩니다. 동지역의 병원은 급여 총액의 40%, 읍면지역의 병원은 급여 총액의 35%가 됩니다. 의원은 65세 미만은 급여 총액의 30%, 65세 이상으로 병원비가 15,000원 이하일 때는 일괄적으로 1,500원이 본인 부담액이 됩니다. 또한 6세 미만 아동인 경우에는 일반 환자 본인 부담금의 70%를 적용하게 됩니다.
네, 그럼 보다 쉽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종합전문 요양기관의 본인 부담률은 얼마일까요? 네, 맞습니다. 60%고요. 그럼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병원의 본인 부담률은 얼마일까요? 네, 40%입니다. 여기서 종합병원과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구분이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상단 메뉴 건강인이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요양기관 이용 정보, 또 병원 평가 정보를 클릭해서 2007년도 의료기관 평가 결과 보기를 다시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의료기관명에 따라 종합전문병원인지 종합병원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화면이 보이고요. 병원별 평가 등급도 확인할 수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종합전문요양기관은 감기와 같이 가벼운 질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급여 처리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병원이 종합병원인지 종합전문요양기관인지 잘 알아보고 갈 수 있도록 고객에게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비급여되는 부분으로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진료 내역을 살펴보면요. 단순한 피로, 주근깨 등의 피부질환 등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되는 진료 행위, 또 쌍꺼풀 수술과 같이 신체 필수 개선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그리고 예방진료로서 질병, 장애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상급 병실료 같이 보험급여 시책상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잠깐 이 급여냐 비급여냐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손등에 난 사막이나 튀는 제거를 위한 레이저 시술은 급여일까요? 비급여일까요? 그럼 발바닥에 난 사막이나 튀는 제거를 위한 레이저 시술은 급여일까요? 비급여일까요? 네, 두 가지 차이 금방 눈치채셨죠? 손등에 난 사마귀는 일상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만 발바닥에 난 사마귀는 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급여가 됩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급여, 비급여 쉽게 판단하실 수 있겠죠. 입원비, 처방조제비, 중증 환자 본인 부담액 산정 기준. 먼저 입원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요. 입원 진료는 의료기관 구분이 없습니다. 급여 부분에 대한 본인 부담액은 급여 총액의 20%가 되며 식대는 2008년 1월부터 50%를 부담하고 CT나 MRI 같이 고가 특수 의료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는 의료기관 구분별 외래 부담률과 똑같이 적용합니다. 그리고 자연분만이나 신생아에 대한 본인 부담은 없으며 6세 미만 아동의 본인 부담액은 급여 총액의 10%가 됩니다. 네, 다음 처방조제비의 경우 본인 부담액은 일반 환자의 경우 급여 총액의 30%, 65세 이상 1만 원 이하의 경우 일괄적으로 1,200원을 부담하게 되고 그리고 6세 미만의 아동일 경우 일반 환자 부담액의 70%를 부담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암이나 중증 심장질환, 중증 뇌혈관 질환 등의 중증 환자의 경우 입원 외래 의료기관의 구분 없이 급여 총액에서 본인 부담액 전액을 뺀 금액의 10%를 부담하게 됩니다. 단 암은 2009년 7월 기준으로 입원 외래의 경우 10%에서 5%로 부담이 경감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본인 부담액 산정 기준을 알아봤는데요. 내용이 어렵진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